인류는 언제나 달을 우주 개척의 첫걸음으로 여겨왔습니다. 달은 어떤 천체보다 가깝기에 인류의 첫 위대한 발걸음을 위한 자연스러운 목표로 여겨졌습니다. 달까지는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으며 지구와의 통신도 단 몇 초 지연될 뿐입니다. 이곳에는 공기도 날씨도 없으 몇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인간이 자신의 행성에서 멀리 떨어져 살 수 있을지 이해하기 위한 실험에 편리한 장이 됩니다. (1960년대) 후반 인류는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몇 년에 걸쳐 12명의 우주비행사가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표면에 단 며칠 머물면서 돌을 채집하고 장비를 설치하며 토양을 연구했습니다. 이 임무들은 인간이 공기 없는 환경과 엄청난 온도 변화 속에서도 작업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이후 달 탐사 비행은 중단되었고 수십 년간 달에서는 자동 탐사선만이 활동했습니다. 오늘날 달로 돌아가려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입니다. 달의 크레이터에서 얼음을 채취해 물과 산소로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원과 공기 재활용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기지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화성으로의 비행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달에서의 실수는 더 먼 임무에 비해 위험도와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곳을 인류의 훈련장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달 개발에는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유인 비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 탐사선을 보내며 유인 수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일본은 표면에 착륙하여 탐사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미래 기지를 위한 장비와 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더 저렴한 로켓과 캡슐을 약속하며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자신의 목표를 위해 활동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지 건설의 남극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그곳의 어두운 크레이터에는 채굴 가능한 얼음이 있고 근처 고지대에는 거의 항상 햇볕이 비춰 물과 에너지를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 선정 시에는 표면이 평평하고 큰 바위가 없으며 지구와 직접 통신 가능한 범위 내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며 달이 태양계 전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암석이 주변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달 기지는 모듈로 조립될 계획이며 로켓으로 운반된 모듈들은 통로로 연결되고 방사선 방어를 위해 달 토양으로 덮일 것입니다. 레골리스에서 직접 블록을 인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먼지 유입을 막고자 우주복을 보관하고 정화할 수 있는 에어롭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큰 로켓을 이용해 달로 화물을 운반합니다. 달 궤도에 진입하면 착륙선으로 옮겨져 표면으로 내려갑니다.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한데 엔진의 분사로 인해 먼지가 발생하여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륙할 때는 미리 단단하고 평평한 곳을 선정하며 화물 무게도 제한을 둡니다. 단 1톤의 추가 무게도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비행이 복잡하고 드물지만 점차 비용이 저렴해질 것입니다. 달에는 공기도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막도 없습니다. 낮에는 표면이 100도 이상으로 가열되고 밤에는 영하 170도 이하로 식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각각 거의 2주간 지속됩니다. 토양은 장비에 끼어들어 고장을 일으키고 우주복 관절을 손상시키는 아주 미세하고 날카로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을 위해서는 압력을 유지하고 몸을 식히며 산소를 공급하는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인간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달의 주요 수원은 어두운 분화구에 있는 얼음이 될 것이며 이를 채굴하고 녹여 사용합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리되어 공기를 만드는 데 쓰이며 산소는 호흡의 수소는 연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기지 내에서는 공기와 물이 재활용되어 호흡 담은 결수까지 모두 순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손실은 불가피하므로 비축량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누출이라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생존의 기반입니다. 극지방 능선에는 거의 항상 햇빛이 비쳐 패널을 설치하지만 먼지로 덮여 효율이 저하됩니다. 어두운 분화구와 긴 밤을 위해서는 소형 핵시설이 계획되고 있으며 에너지는 배터리와 열 저장소에 저장될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이중화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정지하면 기지는 빠르게 얼어붙거나 과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안정성이 출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달에는 지구에서 조종되는 작은 로버들만 다녔습니다. 그 로버들은 표면을 탐사했지만 그곳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지 근처에서 작업할 가벼운 플랫폼과 우주복 없이도 숨 쉴 수 있는 장거리 이동용 밀폐형 객실 등 다양한 차량을 만들 계획입니다. 날카로운 토양을 견딜 수 있도록 바퀴는 튼튼하게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크레이터를 뛰어넘거나 날아넘을 수 있는 장치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달에서는 로봇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표면에 착륙하고 토양을 연구하며 사진을 전송합니다. 일부 탐사선은 이미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심지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으며 통신이 불가능한 달의 뒷면에서는 중계기를 사용합니다. 미래에는 로봇들이 부지 준비 안테나, 설치 지형 확인 등 최초의 건설자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기계들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작업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기지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지구와 유사한 정상 기압과 온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익숙한 수면 및 각성 리듬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은 인공적인 방식으로 조절될 예정입니다. 공기는 필터 시스템과 효율적인 순환 재활용을 통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것이며 음식은 신선한 샐러드 채소 등 간단한 작물들을 수경 재배 방식으로 기지 내에서 부분적으로 직접 재배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식료품이나 필수품들은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보급받아야 합니다. 비록 공간은 잠수함 내부처럼 다소 협소하겠지만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업무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달 개척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이미 로켓을 발사하고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화물을 운송합니다. 미래에는 바로 이들이 장비를 운반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며 심지어 통신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쟁은 가격을 낮추게 하고 발전을 가속화합니다. 국가들은 과학과 안보에 집중하고 기업들은 물류와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달 개척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계약상 달에 무기 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군사적 이해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학에 필요한 통신항법 및 관측 기술은 군대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달은 우주 레이더 및 추적을 위한 편리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이곳에 적극적으로 거점을 확보하려 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작업구역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달에서 채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현지 자원 활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흙으로 건축 블록을 만들 수 있고 얼음은 물과 산소로 바꿀 수 있으며 산소는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흙 속에 있는 헬륨-3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향후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구에서 모든 것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 발밑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달 식민지화는 도시와 수백만 명의 주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팀이 영구적으로 상주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기 임무로 시작하여 계절별 탐험으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주 정거장처럼 교대하는 승무원 체제가 될 것입니다. 핵심 조건은 기지가 지구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도 물을 채취하고 공기를 재처리하며 장비를 수리하는 등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된다면 달은 인류에게 진정한 제2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달에서의 삶은 신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모듈 벽 밖은 공허와 죽은 표면뿐이다. 하늘은 늘 검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점처럼 떠 있다. 고립비 좁은 공간 그리고 단조로움은 쉽게 피로와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따라서 승무원들에게는 스케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락 스포츠 훈련 그리고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물과 산소만큼이나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 저중력으로 인한 뼈와 근육 손실 때문에 달에서는 매일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지구보다 높은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주 모듈은 흙으로 덮고 태양 플레어에 대비한 특별 대피소도 마련될 것입니다. 달의 의료는 분석기초 음파응급처치 도구 등을 포함한 최대한 자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지구로의 대피는 몇 시간이 아닌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달에서의 출산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낮은 중력과 방사선이 임신과 태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 대상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물 실험에서는 뼈와 장기 손상 위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안전하게 만들 기술도 의학도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십 년 동안 달에서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가설에 불과하며 먼 미래의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달에서 로봇은 인간의 주요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지구와의 신호 전달에 약 1초가 소요되므로 로봇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화물을 운반하며 시설 건설 및 장비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에너지 분배 시스템 모니터링 고장 사전 경고 등을 담당하여 도움을 줄 것입니다. 로봇이 더 많은 일상적 작업을 처리할수록 승무원의 생활은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달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은 얼음과 영구적인 빛이 있는 지역이며 여러 나라가 바로 그곳을 목표로 합니다. 충돌을 피하려면 착륙 구역을 협의하고 기지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착륙도 먼지를 일으켜 인근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달에서의 행동 규칙이 이미 논의되고 있지만 완전한 합의는 없어 갈등의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국제 조약에 따르면 달은 어떤 특정 국가의 소유도 될 수 없지만 달에서의 자원 채굴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바로 이 점이 논란을 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업이 채굴한 자원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엄격한 통제를 요구합니다. 아직 공통된 규칙이 없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혼란을 피하려면 달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공통 법규와 등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과 불신이 고조될 것입니다. 달은 더 먼 우주 비행을 위한 준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원 채취 방사선 방호기지 건설 고립 환경에서의 작업 등 모든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채취한 산소와 물로 로켓에 연료를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 비행은 몇 달이 걸리지만 달은 불과 며칠 거리입니다. 따라서 달에서 검증된 모든 기술은 인간이 더 멀리 즉 화성으로 떠날 수 있는 순간을 앞당길 것입니다. 만약 흥미로우셨다면 10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모든 것을 짧고 간결하게 다룹니다. 안녕.